문제 이제 많이 유명한 문제이긴 한데 변화를 주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내고 싶다라고 하면 물론 뭐 이런 숫자들이 바뀔 수는 있고요. 예, 근데 풀이법이면 바뀌지 않을 겁니다. 풀이법은 바뀌지 않을 거고. 서술형으로 내면 맞출 수 있는 학생이 거의 없다. 맞추더라도 풀이 과정에서 엄청난 감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서술형은 아마 거의 안 나올 테고, 이게 이제 단답으로 나오게 되면 대부분 답을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냐면 제가 지금 푸는 것처럼 맞추지는 않고요. n에다가 1, 2, 3, 4 넣어가지고 범위를 추정을 해보면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맞춘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왜냐면 수열의 모든 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특정 범위 안에서 자연수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를 수 있는 값이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문제가 성립하지 않거든. 그렇게 해서 대부분 많이 맞춰내니까 혹시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나 같은 풀이를 내가 이제 냉정하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1부터 숫자를 넣어서 내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실제로 안 해보고 이제 선생님 그럴 수 있다고 했지, 그걸 시험장에서 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시험장 밖에서 한 번이라도 해보고 진짜 범위를 이렇게 노가다 뛰다 보니까 약간 뒤끝이 찝찝하게 맞아.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A1 찾아보고 A2 찾아보고 A3 찾아보고 이러면 값이 13, 13, 13이 반복되거든. 그러면 마지막에 13, 13은 다 가겠지.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거의 그럴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답을 고르게 되고요. 실제로 그걸 좀 해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혹시라도 이 아이가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데, 여튼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이 나름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인지 좀 같이 살펴보죠. 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자연수 A1, A2, A3의 값을 차례로 정할 때, 그러니까 수열의 규칙을 알면 당신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네가 수열의 규칙을 알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먼저 자연수를 다 더하면 결국 자연수가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건 자연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가 될 거고, 우리는 범위를 이용해 자연수 값을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수 조건을 이용하려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정리하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 정리하는지 기억이 안 나죠. 자연수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자연수를 더한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양변에서 3분의 1을 빼고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5의 n제곱분의 1제곱, 그리고 k는 1부터 n까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납득하시죠? 여기까지 납득하시죠? 근데 저 5의 k제곱이 있는 건 딱히 좋은 형태가 아니야. 왜냐면 이 자연수 조건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모든 항에 5의 n제곱을 곱해버리면 더욱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3도 같이 곱해버리죠. 그럼 3 곱하기 5의 n제곱 곱해버릴게요. 그럼 5의 n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5의 n 마이너스 k제곱 ak, 그리고 얘가 5의 n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3 어디 갔어? 3 있어야죠. 3 곱하기 5n제곱 곱하기 했으니까 어차피 n은 k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음의 지수가 될 가능성 없습니다. 분수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무엇이다? 자연수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3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자연수가 아니고 자연수이면서 3의 배수가 되겠죠. 이해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 5의 n제곱 마이너스 3부터 5의 n제곱까지는 구간의 길이가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작 위치가 뭐예요? 자연수죠. 내가 어제 이 얘기 한 것 같은데. 시작 위치가 자연수고 구간의 길이가 자연수면 이제 여기서는 길이가 3이니까 그 사이에 들어있는 자연수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시그마의 값으로 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 곱하기 5의 n-k 제곱 ak, 얘는 5의 n제곱 마이너스 2이거나 혹은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연수만 고르기로 한 게 아니고 3의 배수도 고르기로 했잖아요. 그죠? 예. 5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특징은요, n이 홀수일 때만 3의 배수입니다. 그냥 숫자 넣어보시면 금방 알아요. 1 넣으면 3이죠. 2 넣으면요 23이니까 아니죠. 3 넣으면요 123이니까 3의 배수죠. 그죠? 그래서 얘는 n이 홀수일 때 3의 배수임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얘는 n이 짝수일 때 3의 배수입니다. 이해하시죠? 물론 이거를 5를 3 더하기 2의 n제곱으로 전개해서 귀납 추론하지 않고 막 전개식 써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뭐 n 짝수일 때 뭐 3의 배수 홀수일 때 3의 배수 때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숫자 집어넣어서 보시면 금방 확인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말은 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n이 홀수일 때는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합으로 선택하고, n이 짝수일 때는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합으로 선택한다는 얘기죠. 일관적으로 하나를 선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친구들? 이해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 수가 없죠. n을 이제 계속 키우면 홀짝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k는 1부터 n까지 3 곱하기 5의 n-k 제곱 ak, 이거를 제가 나열을 좀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뭘 쓰려고 하냐면 그 SMS를 좀 사용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저 시그마 상태로 뭔가를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숫자를 직접 나열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3은 공통이니까 밖으로 빼놓고 5의 n제곱 마이너스 1a1 더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2a2,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a의 n-1제곱 더하기 an, 이렇게 끝나겠죠. 이 값이 5의 n제곱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SM-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다 뭘 써야 돼요? n-1일 때를 써야 되죠.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n-1일 때 3 곱하기 5에, 얘 그러면 여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5에 n-1-kak예요. 조심하세요. n 대신 n-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럼 3 곱하기 5의 n-2제곱 a1 5의 n-3제곱 a2,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그냥 바로 쓸게요. 왜냐면 항이 한 개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a의 n-1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a n-1, 알겠죠? 네. 그럼 얘는 5의 n-1제곱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5의 n-1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별거 없죠? 별거 없잖아? 별거 없지? 우린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an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an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날아가야 되거든? a1, a2 이네들 날아가야 하는데, 이거 날아가게 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될 거 같니?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5를 곱해야 될 것 같죠? 잠시만요. 네, 어머님 학원입니다. 예, 어머님 학원입니다. 네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재산 전달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식에다 5를 곱해서 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빼보죠. 그럼 좌변에 뭐가 남는 거예요?
3an밖에 안 남지 않니? 그치? 우변 아직 안 썼어. 우변 아직 못 써. 왜냐면 우변은 얘인지 모르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이제 우변을 쓸 건데,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든 홀수든 좌변은 무조건 3a n이에요. 그죠? n이 짝수라면 1번식에서 누굴 선택해야 되냐면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5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밑에는 얘를 선택해야 되죠. 근데 밑에 식에다 우리 뭘 곱했죠? 5를 곱해서 조심하세요. 그래서 5 곱하기 5의 n-1제곱 마이너스 2 이걸 빼셔야 돼요. 그럼 누가 되죠? 누가 되냐? 9 되지 않냐? 9. 그래서 AN은 이때 얼마 나와요? 3 나옵니다.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 좌변은 똑같이 3AN이랬죠? 이번엔 얘를 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5의 n제곱 마이너스 2고요. 5 곱하기, 이번엔 얘를 택해야죠. 5의 n-1제곱 마이너스 1이요. 얘를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죠? 3 나옵니다. 그럼 AN 얼마죠? 1이에요. 따라서 AN은 1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는데, n이 홀수이면 1이고 n이 짝수이면 3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313 홀수 번째항은 1이고 짝수 번째항은 3이니까 이 문제 답은 3 더하기 1 더하기 3이어서 답은 7이다. 답 자체는 간단하게 왔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서술하면 감점 요인이 없냐? 없을 것 같냐? 있을걸? 이거 가지고 감점할 거야 아마. 근데 나 같으면 이 정도 쓰고 감점 당하세요. 다른 거 시간 쓰시고. 이 정도면 최소 감점이니까. 예. 서술형으로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서술형 답안을 너무 완벽하게 쓰면서 다른 점수를 잃으면 그것도 그거대로 또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냥 뭐 적당히 감점해라. 나는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다 썼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풀이의 처음부터 끝까지 꼭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탁 막힐 거예요. 오, 씨발 왜 안 되지? 이렇게. 알겠죠? 예. 그 막히는 지점을 꼭 확인해 보셔야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알았니? 사실 모든 문제를 그려봐야 하지만 특히 좀 그래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수열 AN이 답은 것 같을 때 AN의 첫 장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지금 가우스를 묻고 있고, 이 가우스 안에 누가 들었지? 제아야? 무슨 분수? 무슨 분수요? 가분수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은 다들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눗셈을 통해서 저걸 다항식과 진분수식의 합으로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가분수식은 가짜 분수라고 했잖아요. 가짜 분수인 상태로 두시면 문제 풀기가 존나 불편해요. 꼭 고치세요. 알겠죠? 나눗셈 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일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고일 수업도 주로 생략해요. 네. 자, 그럼 10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그리고 n 더하기 13분의 22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얘는 어차피 정수잖아요. 정수는 가우스 기호 밖으로 탈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냐면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식입니다. 수학적으로 의미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얘의 값이 뭐가 될까? 이게 문제인데, n이 1일 때부터 얼마일 때까지? 9일 때까지는 저 가우스 값이 얼마가 되죠? 1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9를 넘어가면 분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저 가우스 값이 0이 됩니다. 10부터는. 그러니까 n 세제곱 마이너스 10n 제곱 플러스 n 더하기 2, 즉 정수분이 1 증가할 때는 n이 1일 때부터 9일 때까지다. 그리고 n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 가우스는 0이 될 거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정수 부분이 저 i의 값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an 어떻게 구할 거냐? 그냥 얘라고 생각해라. 그지? 얘라고 생각하면 내가 6만 추가로 더한 거 아니야? 여기서 6만 빼면 되죠. 시그마를 좀 쉽게 쓰기 위해서. 무슨 말 이해하시죠? 계산 다 할 줄 아실 거니까. 첫 번째 거는 이해했죠? 쓸데없이 좀 숫자가 큰 느낌이 있는데 30 빼기 6이니까 24로 처리하면 될 거고요. 계산하시면 2144 나올 겁니다.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죠? 자, 8번은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 기억이 나요. 너무 충격적인 문제였어가지고 제 학생 이거 맞춰왔는데 어떻게 맞춰왔냐면 32의 자연수 중에 15개를 뽑아서 합 264를 만들었어요. 타당하다고? 이런 그 정도의 정성이면 맞아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맞춰온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맞춰왔다는 게. 항상 문제를 풀다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제가 어디를 보라고 했죠? 아니 어디를 보라고 했어? 답이요? 문제에서 묻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 30개의 수 중에 15개의 수, 즉 합이 264라는 이 15개의 수의 제곱의 합을 원합니다. 그럼 이건 합에 관한 문제예요? 제곱의 합에 관한 문제예요? 제곱의 합에 관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264를 만드는 이 15개의 수에 제곱의 합이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예. 그런데 AI 더하기 AJ는 31이 아니다 라는 말은 합해서 31이 되는 수는 무조건 배제된다.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 배제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제된 나머지 i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31-AI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숫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A1을 택했는데 A1이 사실은 뭐 2였다. 그럼 누가 배제됩니까? 29가 배제되죠. 그러니까 31-AI는 나머지 15개의 수를 형성을 할 거고 얘의 제곱의 합을 구하면 이 둘을 합으로 연결했을 때 얘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죠? 1부터 30까지의 제곱의 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6분의 30, 31, 61 이렇게요. 얘를 풀어보면 15 곱하기 31 마이너스 2배의 31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ai 그리고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ai의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의 2배가 얻어질 거고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줬잖아. 그래서 준 거야. 그래서 준 겁니다. 대입만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31로 나누는 이유는 그냥 풀면 1000이 넘기 때문이겠죠. 답은 1000 넘으면 안 되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뭘 보시면 문제에서 묻는 거를 보면 되게 쉽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걸 안 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 거죠. 물론 문제에서 묻는 것을 봐도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적어도 동일한 수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간주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학생이 정답을 맞출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문제에서 묻는 것을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집을 풀면 아주 쉬운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주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지배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묻는 것이 뭔지 확인 안 해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푸는 문제 80% 이상이 문제 푸는 것이 뭔지 확인도 안 해도 답을 내는데 아무 지장도 없어. 니네 그런 경험 없어?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존나 내가 아는 거 다 썼는데 갑자기 뭐가 답이 탁 튀는 답인가? 이런 경우 있죠?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 확인도 안 했는데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이러고 딱 보면 걔가 답이야. 이런 경험 있잖아. 예, 그 따위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 따위로 공부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묻는 걸 확인하지 않는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진짜 수능에서도 문제에서 묻는 걸 확인 안 해서 재수한 애들이 있어요. 되게 무거운 얘기야. 가벼운 얘기가 아니야. 앞으로 내가 문제에서 묻는 걸 제대로 확인해야지 다짐한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몸에 배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묻는 걸 확인하는 게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앞에서 또 쭉 쉬운 문제들이 나오지. 그럼 거기서 니네 문제에서 묻는 거 확인 안 하고 있어. 이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평이한 문제들도 문제에서 묻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늘 들이시는 게 좋고요. 이게 습관돼가지고 문제에서 묻는 걸 확인하는 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히 시간이 지연되지도 않아. 심지어 그냥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대부분 문제를 자세히 읽지 않고 문제에서 묻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거 제가 아는데 이걸 계속 습관화시켜서 아주 평이한 문제부터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문제에서 묻는 것을 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절대 그런 실수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답은 안 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시고 수능 2번, 3번 두 개만 하면 되냐?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고 36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부터 a9이라고 하자. 이것도 요 안에 있는 걸 좀 볼까요? 어차피 당신들은 뭐가 문제냐면 이 시그마는 로그의 합이잖아요. 로그의 합이라는 건 진수의 곱이죠. 그럼 진수를 곱할 거니까 A1부터 A9까지 곱하면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요 앞에가 마이너스가 되면 진수가 뭘로 바뀌죠? 역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요 앞에가 마이너스가 되는 애들은 나눠야 될 진수고 요 앞에가 플러스인 상태를 유지하는 건 곱해야 될 진수인 거죠. 그러면 누구를 곱하고 누구를 나눌 것이냐를 결정한다라는 거고 누구를 곱하고 누구를 나눌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FAK가 홀수냐 혹은 짝수냐 이게 결정한다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FN이 뭐라고 했어요? 양의 약수, 즉 AK의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곱수요. 제곱수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죠. 1이거나. 그래서 36의 모든 양약수를 써볼게요. 1, 2, 3, 4, 6, 9, 12, 18, 36. 그러면 얘랑 얘들은 어떤 대상이다? 나눠야 될 대상이다. 나머지는 곱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로그 2, 3, 6, 12, 18은 분자로 1, 4, 9, 36은 분모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36 썰고 이거 썰고 여기까지 썰면 되냐? 이렇게 하네. 남은 게 로그 2 더하기 로그 3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라는 거고요.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한 변의 길이가 2n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 HF의 길이 HF랑 EG가 서로 수직이다. 사각형의 넓이요.
이거 HF랑 EG하고 길이 같다는 거 알겠냐? 근거를 알겠냐고 물어본 게 아니야. 그냥 길이가 같다는 느낌이 드냐고. 길이가 같다는 느낌이 듭니까? 그죠? 안 드나? 길이 같다는 느낌이 들지? 그래서 길이 같다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길이가 같은 근거는 제가 찾아 드릴게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근거를 찾지 않아도 사실상 이 둘은 길이가 같다라는 확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변하고 평행하게끔 긋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럼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죠. 여기 각을 하나 생각해 볼까? 그럼 여기랑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수직이니까. 같잖아. 그지? 여기 각을 x라고 잡으면 여기도 x네요.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x가 되겠네요. 그럼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합동이죠? 무슨 합동이죠? ASA 합동입니다. 이건 정사각형의 변이라서 동일할 거고요. 이 각 같고 이 각 같고 이 각 같고 이 각 같으니까 합동입니다. 그래서 뭐 근거는 찾을 수 있었고, 근데 근거를 안 찾아도 이거는 그냥 같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얘가 말하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죠? 재야야 무슨 사각형? EFGH 무슨 사각형이냐고.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 모양 아닌데. 지금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게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너네들 이름 있잖아 임마. 대각선이 직교한 사각형입니다. 대각선이 직교한 사각형은 이름을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각선이 직교한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두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기억나냐? 중학교 때 하던 거잖아. 하던 거죠? 하던 거야 아니에요? 중학교 안 나왔냐? 중학교 안 나왔냐고. 하던 거죠? 감사합니다. 이것도 굳이 제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냐면, 생각보다 이거 대각선이 직교한 사각형이니까 나는 넓이를 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느리게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평사를 확장시켜 보면 여기 합동으로 면적 갖고 여기 합동으로 면적 갖고 여기 합동으로 면적 갖고 여기 합동으로 면적이 같잖아요. 감사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를 한다는 건 뭘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 사각형의 넓이의 2배를 구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SN은 2분의 1 곱하기 4n 제곱 더하기 1이다 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뭐 계산하는데 어려움 있겠어요? 없겠죠? 2 곱하기 385 곱하기 5죠. 그래서 답은 아마 775가 나올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수열의 합까지 여러분들이 질문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